주광덕 의원 쪽에서 예. 이제 이거를 취득한 것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요구를 했다. 법원에서 법원에서 정상적으로 받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아까 얘기하다 끊겼는데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적법할 때 그 법은 무슨 법이냐? 그 법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사청문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소송법하고는 배치되지만 아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국회 때 위원회가 아닌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두 절차를 거쳤으면 적법한 거죠. 예. 근데 여기 다시 보시면 서류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누가 했느냐? 국회의원 주광덕 의원실에서 했어요. 혼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법원에서 왜 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왜 줬느냐? 예. 분명히 내부적으로 뭔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유 이거 주는 거 아닌데 실수로 줬습니다. 예. 이렇게 답변하겠죠.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아, 예. 어쨌든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준 이 자료 이거는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불법인데. 예,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TV조선. 여기에 검수 완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판결문을 찾아서 비실명의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명이 있는 판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파일이 PDF 파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럼 원본 PDF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주광덕 의원이 요청한 때가 2017년 6월 15일이고 예. 하루 기한을 주고 달라고 했어요. 6월 16일 날까지. 예. 6월 15일 날 바로 줬어요. 그거 돼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아하, 물밑 작업으로. 예.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 소설 쓰고 들어갑니다. 네. 자, 법원에서 이런 자료 있는데 이거 같으면 안경은 안 되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라고 판단을 했죠. 네, 그렇죠. 판단을 했죠. 근데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조직, 검찰 측에서 안경안에 대해서 뭐 자료 없어? 빡빡한 법무부 장관 그러면 당신들도 불편하지 않아? 그럼 찾아봐. 우리 이런 거 있는데요? 그래? 당신들 빠지고 그게 뭔지 한번 좀 줘봐. 말씀 주셨는데 고기가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 이런 게 있는데라고 할 때 그 이런 게가 바로 이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판결문을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법원에서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주도가 저는 검찰이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첫 번째 주도는 법원에서 했을 수가 있고, 근데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일단 건너야 될 다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어떻든 주광덕 의원이 이걸 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법원과 주광덕 의원 사이엔 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법원, 검찰과 주광덕 의원 사이에는 그렇죠. 끈이 있고.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예. 지금 이 법원 개혁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네. 법원이 지금 떨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검찰은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은 검찰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주도적으로 한 주체는 검찰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저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보도가 나온 게 이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 검찰 개혁 조직적 저항 여부 주시하고 있다. 네. 그럼 이것은 이 문서의 유출은 검찰에서 주도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 예. 추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추정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나 추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난 이정열 판사한테 말린 건데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나온 이후로 이 방송이 망한다면서요. 막 얘기하라면서요. 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가고 싶어? 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자, 그러니까 검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안경환 법무장관 불편한데 뭐 없을까? 법원, 당신들도 빡빡한 법무장관 들어오면 좀 불편하지 않아? 거기에 하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끊지 말고 일단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건 맞아요. 그 그럼 스토리가. 혹시 자료 찾아봐. 뭐 있는지. 나온 거 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줘봐. 원본을 받고. 주광덕 의원, 우리 검찰과 라인이 있으니. 또 인사청문위원이니. 이런 게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바로 제출을 할 겁니다. 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쏠 겁니다. 예. 그러니까 6월 15일 날
6.15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자료가 나와서 예. 이것이 주광덕 의원에게 흘러갔고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은 주광덕 의원과 무관하게 혹은 주광덕 의원이라고 하는 라인을 통해서 원본 자료는 TV조선에 흘러갔고 그러니까 A형, B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가린 형이 네. B형, 네. 이름을 안 가린 형이 A형. 예. 이름을 가린 B형은 알리바이 작출용.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예. 뭐냐면 법원이 그럼 여기에 왜 협조를 하느냐.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5일 날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뭐 자료 요청하고 입수하고 TV조선도 15일 날 보도를 하고 예. 15일 아침 14일 이 언저리에 나온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부산고등법원에 하던 판사가 향을 받았는데 그거를 징계하라고 검찰에서 요청을 했지만은 법원에서 묵살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2년 전. 예, 법원도 예. 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장판사는 향판인데. 조사적에 부장판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예.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근무하는 판사. 판사인데 예. 직급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부장판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상당히 고위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해요. 피의자 정모 씨 압수수색하기 전날 네. 피의자 정모 씨와 룸사롱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의자 정모 씨 변호사 고 변호사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작전을 짰고 네. 올해 그분은 옷을 벗고 그때 정모 씨의 변호인 고 씨 사무실로 운영하는 들어갔죠. 사무실로 취업을 하고 네. 이 기사가 그날 나온 거죠. 한겨레신문 단독으로. 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스토리가 뭐였냐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하고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하고 같이 밥 먹고 예. 돈 오간 거였잖아요. 이종원 평론가님. 네. 근데 6월 15일 날 한겨레신문에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법원이 만약에 이런 범죄적 행각이 어디선가 기획이 됐다고 한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잖아요. 100명의 대표자로 모여서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전국 법관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외압 행사한 거, 법원 내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분리인사,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전국 법관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법원 내부에도 개혁의 바람이 부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예. 법원 행정처 예.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 추정이니까 일단. 예. 오늘 뭐 다 추정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지휘부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법원 물론 대법원은 아직까지 이제 지휘부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주광덕과 그의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법무부 장관 1순위입니다. 오. 이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지사 대선 캠프 예. 만들어질 때 대란대치위원회라고 하는 게 내부적으로 만들어져요. 아하, 그게 대란대치위원회. 대선 캠프 안에서도 핵심들만 모이는 조직이었는데 거기에 상임 부위원장이 바로 주광덕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대란대치위원회에서 해야 될 과제로 뭘 꼽았냐면 이 검찰개혁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개혁 그래서 이 귀족노조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고 그게 전체 대선 캠프에서도 가장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분명히 그러니까 이미 대선 그 전국에서 줄대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 이미 줄을 댔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예, 이게 뭐 친구든 뭐 어쨌든 누구든 간에 검찰에도 근데 사실은 이분이 이 검찰 그만두고 나서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검찰에도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해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잠깐만, 검찰에. 이종현 판사 예. 몇 기예요? 23기입니다. 23기. 아하. 윤석열하고 동기네요. 네.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주광덕 의원하고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 갈 가능성보다는 그 우병우 라인 뭐 이런 라인 따로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주광덕 의원은 본인의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아, 나중에 그리고- 법무부 장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 사법부 쪽, 그러니까 법원 쪽에도 당연히 조력자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전체 이번에 이 일에 어쩌면 주모자가 주광덕 의원일 수도 있다. 라는 추정을 전 해봅니다. 아.
주모자가 주광덕 의원일 수 있다. 네, 아니면 검찰이나 그쪽이 아니고요. 아니면 쌍방일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홍준표 전 지사의 지금 전당대회, 또 예. 당대표, 그 다음 또 차기 대선, 이런 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일 수도 있겠다. 예. 라는 추정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검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검찰총장이 없고. 네,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공소에 없고. 중앙지검장은 이제 230명의 검사가 있는 예. 가장 에이스들이 모여 있는데 중앙지검 위에 대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구조가 돼 있죠. 예. 네. 근데 대검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검찰총장 있고 네, 대검 차장 있고 네, 그 다음에 중앙지검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대검 차장은 있지만 네. 대검 차장 임명이 됐어요. 봉욱 봉욱, 식국이. 네. 그런데 대검 지휘에 있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봉욱 차장이 장악한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또 봉욱 그 차장도 네. 반드시 검찰 개혁에 동조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스트리아식 개혁을 이미 얘기했거든. 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는 좀 다른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대검에 무언가 빠져나와 있는 네. 이 대통령 검찰 개혁에 시선이 가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서 흘렀을 가능성.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주광덕과 친한 사람을 찾으면 되네. 네.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너무 이게 가정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이게 네. 이제 나중에 기사 딱 뜨면요. 네. 우리가 오늘 한 가정이 싱크로율 95%입니다. 왜냐면 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다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갑자기. 장윤선 궁금해요. 기자가 얘기해줬어요. 아니, 이 판사님, 지금 중앙지검은 장악이 됐거든요. 그 230명이 지금 전체 검찰은 중앙지검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 중앙지검은 지금 세월호 하고 정인의 문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국정농단 그 공소유지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네. 대검은 현재 손 놓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만약 중앙도 의원이 작업이 됐으면 중앙지검 산하 누각으로 못 하거든요, 이게. 그 중앙지검에서 어쨌든 제일 대장이 23기인데, 윤석열. 다 후배급이거든요. 후배들이 지금 새로운 중앙지검장하고 같이 가면서 거기에다 해야지 저 다 끊어진 동아줄을 잡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검 쪽일 가능성이 높네요. 네. 그것도 외곽 조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검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예. 국이 실국이 있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형사부도 있고, 예. 뭐 이제 공안부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있긴 있는데, 기획부도 있고. 예, 그런 그 공식적인 라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메인 라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외곽 라인 중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예를 제가 들면. 검찰에 있지 않아가지고, 예, 거기까지는 뭐 예. 몇 개 생각이 나는 건 있는데 이제 제 신변이 휘어질 것 같기 아니, 때문에. 범죄정보 기획단 같은 경우는. 그것도 외곽 조직에 외곽 하나죠. 조직에? 그렇죠. 제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 네. 예. 거기도 의심이 좀 가기는 해요. 왜 그 이름이 떠오르지? 근데 변화가네? 나도 이상하네. 사실상 답을 다 주시고. 이종훈 평론가님. 네. 검찰이 이렇게 쌍방으로 기획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그 주광덕 혼자 하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그런데 저는 이제 주 의원 쪽을 좀 더 이제 예의주시하는 이유가 홍준표 전 지사가 지난 대선 때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차기 대선을 향해서 지금 맹렬하게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예. 그리고 전당대 당대표 돼야 되고 또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 본인 검찰 후배인데다가 예.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전체 기획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찌됐건 좀 결정타를 좀 매겨가면서 예. 그래야 본인도 지금 전당대회 당대표 올라가는 거 수월하고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설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예. 과정에서 이거는 충분히 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게 이번에 사실은 작전 성공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자, 이러면 아마 내부적으로 이렇게 소문이 딱 도는 거죠. 역시 문재인 대통령 진보 진영하고 싸워서 이런 정도로 데미지를 입힐 사람은 홍밖에 없다. 홍과 그 주광덕. 주변 사람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정치평론가다 보니 그런 예. 쪽에 더 주목해서 보게 된다. 아니, 설득력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고발되면 조사해야죠. 그렇죠. 조사하면 다 나오죠. 수사하면. 지금 같으면 가능할 거예요. 예전에 수사 의지의 문제였었는데, 예. 근데 뭐 수사 의지는 뭐 없다고는 못하. 예,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제보가 또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옆에 있지만 제보한정. 예. 아니, 왜냐면 이제 이게 전체 법원 개혁의 칼날로 내리칠 때 개인의 일탈로 몰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제가 이 법원 쪽은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법원 쪽에서도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법관회의의 핵심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 행정처 개혁이에요. 예. 법원 행정처가 너무 힘이 과도하다. 힘을 빼자는 거거든요. 법원 행정처가 계속 지금 논란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법원 행정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게 간접 조력 비슷하게 좀 이 시나리오에 예. 동참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좀 실수한 척 이렇게 문건을 흘려주는 이번 그런 사건이 방식. 제대로 수사가 되면 고구마 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네. 고구마 줄기 나왔고 고구마 주렁주렁 열린 거 좀 구워먹자. 안경환 법무장관 불편한데 뭐 없을까? 법원 당신들도 빡빡한 법무장관들은 좀 불편하지 않아? 거기에 하나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끊지 말고 일단 예.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건 맞아요. 그 그럼 스토리가. 혹시 자료 찾아봐. 뭐 있는지. 나온 거 있습니다. 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단 줘봐. 원본을 받고. 어허. 주광덕 의원 우리 검찰과 라인이 있으니 또 인사청문위원이니 이런 게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자료가 준비됐으니까 바로 제출을 할 바로 겁니다. 쏘는 거죠. 그렇죠. 바로 쏠 겁니다. 예. 그러니까 6월 15일 날 6.15 정상회담을 기념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했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자료가 나와서 예. 이것이 주광덕 의원에게 흘러갔고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은 주광덕 의원과 무관하게 혹은 주광덕 의원이라고 하는 라인을 통해서 원본 자료는 TV조선에 흘러갔고 그러니까 A형, B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을 가린 형이 네. B형, 네. 이름을 안 가린 형이 A형. 예. 이름을 가린 B형은 알리바이 작출용.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예. 뭐냐면 법원이 그럼 여기에 왜 협조를 하느냐.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5일 날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뭐 자료 요청하고 입수하고 TV조선도 15일 날 보도를 하고 예. 15일 아침 여기에 검수 완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판결문을 찾아서 비실명의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명이 있는 판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파일이 PDF 파일이란 말입니다. 예. 그럼 원본 PDF 파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주광덕 의원이 요청한 때가 2017년 6월 15일이고 예. 하루 기한을 주고 달라고 했어요. 6월 16일 날까지. 예. 6월 15일 날 바로 줬어요. 그거 돼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아하, 물밑 작업으로. 예. 자, 그럼 이제 시나리오 소설 쓰고 들어갑니다. 네. 자, 법원에서 이런 자료 있는데 이거 같으면 안경은 안 되겠는데요? 라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라고 판단을 했죠. 네, 그렇죠. 판단을 했죠. 근데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조직, 검찰 측에서 안경안에 대해서 뭐 자료 없어? 빡빡한 법무부 장관들은 당신들도 불편하지 않아? 그럼 찾아봐. 우리 이런 거 있는데요? 그래? 당신들 빠지고 그게 뭔지 한번 좀 줘봐. 말씀 죄송한데 고기가 지금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 이런 게 있는데라고 할 때 그 이런 게가 바로 이 판결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판결문을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법원에서 나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주도가 저는 검찰이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첫 번째 주도는 법원에서 했어요. 14일 이 언저리에 나온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 부산고등법원에 하던 판사가 향을 받았는데 그거를 징계하라고 검찰에서 요청을 했지만은 법원에서 묵살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2년 전. 예, 법원도 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장판사는 향판인데. 죄송하죠. 부장판사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예.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판사인데 예. 직급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부장판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상당히 고위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다르긴 해요. 피의자 정모 씨 압수수색하기 전날 네. 피의자 정모 씨와 룸사롱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피의자 정모 씨 변호사 고 변호사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작전을 짰고 네. 올해 그분은 옷을 벗고 그때 정모 씨의 변호인 고 씨 사무실로 운영하는 들어갔죠. 사무실로 취업을 하고 네. 이 기사가 그날 나온 거죠. 한겨레신문 단독으로. 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도 지금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스토리가 뭐였냐면 안태근 전 검찰국장하고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하고 같이
밥 먹고 예. 돈 오간 거였잖아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근데 6월 15일 날 한겨레 신문에 그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저는 법원이 만약에 이런 범죄적 행각이 어디선가 기획이 됐다고 한다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잖아요. 100명의 주광덕 의원 쪽에서 예. 이제 이거를 취득한 것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요구를 했다 법원 법원에서 행정처에다가. 정상적으로 받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아까 얘기하다 끊겼는데 적법하게 취득했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적법할 때 그 법은 무슨 법이냐? 그 법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인사청문회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인사청문회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 또는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소송법하고는 배치되지만 아하.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거나 국회 때 위원회가 아닌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두 절차를 거쳤으면 적법한 거죠. 예. 근데 여기 다시 보시면 서류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누가 했느냐? 국회의원 주광덕 의원실에서 했어요. 혼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법원에서 왜 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왜 줬느냐? 예. 분명히 내부적으로 뭔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이고 이거 주는 거 아닌데 실수로 줬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하겠죠. 지금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죠. 예. 의원님이 지금 답을 줬네요. 어쨌든 주광덕 의원에게 준 이 자료 이거는 이것도 불법이고. 이것도 예, 불법인데 근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TV조선 쓸 수가 있고 근데 법원이 네.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일단 건너야 될 다리가 많아요. 왜냐면 네. 일단 어떻든 주광덕 의원이 이걸 들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예. 법원과 주광덕 의원 사이는 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법원 검찰과 주광덕 의원 사이에는 그렇죠. 끈이 있고.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예. 지금 이 법원 개혁 얘기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네. 법원이 지금 떨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근데 검찰은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것은 검찰이죠. 그래서 이 작업을 했다고 하면 만약에 주도적으로 한 주체는 검찰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 개혁에 저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것이 보도가 나온 게 이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정확하게 청와대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 검찰 개혁 조직적 저항 여부 주시하고 있다. 네. 그럼 이것은 이 문서의 유출은 검찰에서 주도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다고 예. 추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추정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닌 거죠. 아, 그런 거예요? 나 추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난 오늘- 이정열 판사한테 말린 건데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나온 이후로 이 방송이 망한다면서요. 막 얘기 안 하면서요. 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가고 싶어? 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자, 그렇게 검찰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